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자스입니다. 네이버 메일로 사회복지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유튜브로 보다가 처음으로 상담하고자 문의드렸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장수생인데 영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영어이죠. 자, 이번에도 항상 70점대였는데 또는 75점 영어가 발목을 잡아 떨어지게 되었고 수업 산단차 문의를 드려봅니다. 영어 강사로서 영어 점수가 뭐 국가직에서는 영어 점수가 잘 나오는데 막 지방직에서 영어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수험생들 많이 계세요. 영어 강사로서는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영어를 공부하면서 자신이 잘 아는 부분, 자신이 잘 읽을 수 있는 문장이 있고, 반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신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도 잘 모르고 자신이 취약한 문장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못 보고 넘어갔다가 갑자기 그게 시험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잘 안 보이는 거죠. 즉 점수가 잘 나올 때는 자신이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잘 아는 포인트에서 잘 나오는 문제 나오면은 점수가 잘 나오는 거고, 점수가 잘 안 나올 때는 자신이 취약한 부분에서 많이 나왔을 때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냐에 따라서 점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시생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단순하게 작년하고 똑같은 방법을 영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단계별로 공부하면서 자신의 취약점을 체크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은 단순하게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를 선정하고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많이 틀리기도 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대신 틀리면서 자신의 취약한 점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보완을 해야지 영어 점수가 오릅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유튜브를 보니 1단계가 기본서를 끝내고 2단계에서는 기출회독, 3단계에서는 문제풀이.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일반 과목. 정확히 말하면 영어가 아닌 일반 과목은 1단계에서는 일단 기본서 완료, 2단계에서는 기출을 풀지 않고 기출을 분석하고 기출을 해독하면서 중간에 마무리 과정을 볼 겁니다. 3단계는 이제 문제풀이 3단계에 들어가죠. 공기출 가가지고 시행처별로 기출을 20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각 과목별로요.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 또 풀고 그 전에 단원별 진도별 OS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다시 기출을 계속 보고, 마무리 보셨던 분은 마무리 보시고, 만약에 혹시 마무리 과정이 없는 분들은 기본서 같이 보는 거죠. 이거는 타과목인 경우. 자, 이런 식으로 가이드 잡아주시던데 저는 어떻게 공부해나갈지 몰라 문의를 드립니다. 오전에는 영어, 오후에는 국어랑 행정법을 돌아가면서 하고, 저녁에는 한국사랑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학개론 공부하는 거죠. 국어는 85점이고 한국사는 95점입니다. 지금 점수가 나쁘지 않아요. 보통 국어는 80점대이고 한국사는 85에서 95점 정도가 나오는 편입니다. 이 두 과목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고득점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사는 희망생활 강의가 걱정입니다. 사실 모든 과목이 다 희망생활 강의예요. 왜냐면 5과목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순환을 해줘야 돼요. 시험제도 변경으로 인해 5과목이 다 중요해져서 더 이상은 과목을 편식해서 안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전에도 5과목이 원전서 그대로 좋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어 영어 싸움이에요. 우리는 언어 과목 싸움입니다. 시간 배분도 다르죠. 국어는 보통 20분, 한 20분, 영어는 30분, 나머지 과목은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다른 과목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회독을 많이 하고 암기를 많이 하고 문제를 풀면은 충분히 점수가 나와요. 즉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어와 영어입니다. 왜냐면 합격생분들은 다른 과목은 다들 점수가 잘 나오고 그 와중에 긴 지문인 국어와 영어를 빠르게 풀 수 있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강사님들 유튜브를 보면은 국어와 영어는 너무 지문 길이가 길기 때문에
쉽게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차라리 다른 과목을 더 많이 해가지고 점수를 확보해라. 좋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합격 컷에 있는 수험생들은 다른 과목은 점수 다 잘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결국 다시 국어와 영어 싸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언어 과목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어 과목은 특성상 꾸준히 연습을 해줘야 합니다. 자,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지 기출 해독 가능 수준 상황에서 올인원을 다시 듣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서 재시생분들은 만약에 올인원을 다시 들어야 한다. 이런 걸로 따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올인원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다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작년 거 마무리 강의를 보셔도 좋고요. 근데 작년에 올인원을 안 듣고 마무리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올인원 강의를 빠르게 듣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필요한 강의는 빠르게 들으세요. 자, 그리고 국어 문법 같은 경우는 기출 해독, 그리고 모르는 부분 기본서에서 발췌독한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드리면 마무리 강의에서 저는 문법 파트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계속 기출과 마무리를 계속 암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마무리를 보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럼 지금처럼 기본서랑 기출을 같이 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었죠. 하지만 기본서 양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를 추천합니다. 물론 기본서 봐야 하는 수험생들 계세요. 단기 합격생들, 늦게 시작해가지고 빠르게 합격해야 하는 학생들은 마무리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꺼운 기본서를 같이 봐야 하지만 근데 아직 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국어, 문법은 저는 마무리까지는 추천을 합니다. 자, 국어, 문학, 기출 틀린 거, 회독, 그리고 문학은 인강은 듣고 뭐 인강에 필요한 건 들으세요. 비문학은 독해산다 계속 꾸준히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해보시고 한자성어 암기하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는 저는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출 해독 꾸준히 해주시고 대신 비문학은 계속 독해산다 꾸준히 새로운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사는 문동규 선생님 2분의 1 강의, 자 32강 요약 강의를 듣고 필요한 건 들으세요. 기출 해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는 워낙 양이 많아요. 문동규 선생님이나 전환기 선생님이나 워낙 양이 많고 해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기출 해독 같은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은 다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일단은 9급 위주로 주요 직렬 위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기출을 해독할 때 막연히 다 하게 되면은 해독을 해도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기출 1해독할 때는 우리가 분석을 하죠. 뭐 좀 적어볼게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저는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과 풀지 말아야 할 과목을 나눕니다. 기출을 풀어야 하는 과목은 영어는 풀어야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국어에서 비문학도 풀어야죠. 우리가 독해, 문장을 푸는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전공 과목에서 혹시 계산 문제들은 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풀지 말고 분석하세요. 그러면 해독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풀 수 없는 단계에서 기출을 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독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기출 해독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은 기출을 풀지 말고 그냥 분석을 해주고 차라리 해도 더 많이 하세요. 기출을 시험 족보로 생각해가지고 기출까지는 달달달 암기를 하시고 나서 그럼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거는 모의고사 3단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풀이 3단계에서요. 자, 그래서 기출 1회독 할 때는 단원별로 일단 출제 범위를 보는 거예요. 출제 범위를 확인하시고 각각 파트별로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보기형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OS 포인트로 봅니다. 그리고 오답을 정답으로 다 바꿔 놓으세요. 어차피 나중에 암기게 되니까 해설이 잘 나온 교재들은 해설에 관련 문제의 이론서처럼 기본서처럼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1회독이라는 거죠. 그리고 2회독 할 때는 기출의 2회독 할 때는 다 하지 말자. 우리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자. 세 가지였죠. 인강을 듣는 과목은 강사님이 선별해 준 포인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회독을 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이런 게 판단이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9급 위주로 봐주세요. 그리고 기출 2회독에서는 우리가 삭제 작업을 하자. 확실히 아는 것 이해와 암기가 돼가지고 안 봐도 되는 것들은 삭제를 하자.
그 이유는 두 가지였죠. 삭제를 해야지 우리가 다음 해독에서 더 빠르게 볼 수 있다. 만약에 1회독할 때 45일이 걸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회독할 때는 삭제를 해야지 30일, 3회독할 때는 15일, 4회독할 때는 7일, 5회독할 때는 3일, 6회독할 때는 하루.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뭐 842 공부법이나 여러 가지 공부법의 공통점은 다들 줄여나가는 공부거든요. 기출을 안 풀면 해독이 여러 번 가능해요. 근데 기출을 풀면은 해독을 많이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는 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다음 해독에서는 모르는 것 위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학교생들 철저하게 아는 것을 삭제하고 모르는 것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 그걸 맞추고 합격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 대다수의 90% 이상이 떨어지는 수험생분들은 좀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까먹을 것 같은 거 그럼 계속 알아도 계속 보는 경우가 많아요. 불합격생들은 일반 수험생들 저는 거의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90% 이상이. 왜냐면 다들 비효율적인 방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아는 걸 계속 봐요. 불안하니까. 까먹을까봐. 그러니까 정작 모르는 거를 집중을 못하고 그 모르는 부분에서 만약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합격생들은 철저하게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고 일반 불합격생들은 불안하니까 아는 것을 계속 보느라고 모르는 걸 잘 못 보고 그게 시험에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합격생들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 불합격생들은 늘려나가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좀만 이해가 안 되면 기본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거나 강의를 바꾸려고 하거나 막 교재를 바꾸려고 하거나 그게 아니라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유의할 점이 있었죠. 바로 뭐냐면 지금은 아는데 나중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거는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것을 해주시고 그런 거는 나중에 배표 표시 하시고 회독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는 것을 삭제하자. 자, 그래서 기출 이해도에서는 우리가 다 하지 말고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고 삭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설프게 아는 거는 좀 모르는 걸로 하자. 그리고 기출 3회독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해독이 되었기 때문에 누적 반복이 되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 암기가 됩니다. 참고로 이 중간에 저는 마무리 안 본 과목이 있으면 마무리 보거나 다시 마무리 보고 싶으신 과목은 마무리 중간에 한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강사님의 도움을 한번 더 받아가지고 단원별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단원별로 중요한 게 뭐였는지 그리고 흐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출 교재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흐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중간에 한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목차 공부법 있잖아요. 막 공부하면서 목차별로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기출이나 기본서는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기출이나 기본서는 너무 양이 많거든요. 마무리 얇은 교재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회독 할 때는 누적 반복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제 진짜 공부하셔도 되고 여기서 계속 삭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단계가 왔을 때 또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기본서 발췌독할 것이냐 아니면 이해는 되는데 암기가 안 된 부분을 암기할 것이냐 뭐가 우선이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이 단계에서는 저는 암기가 우선인 것 같아요. 뭐 암기는 2회 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실 기본서를 발췌독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인강을 듣다 보면 인강에서 해석되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는 요즘 기출 교재가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기출을 해석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회독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나중에 다른 문제에서 다시 또 나와가지고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마무리 과정 듣다 보면은 자 중요한 내용은 마무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돌아가서 발췌독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마무리 과정을 안 보거나 그럴 때는 기본서를 계속 발췌독 해야 되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면 사실 거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진짜 막 기본서 발췌독 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그냥 넘어가세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적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암기가 안 된 부분은 암기 위주로 하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3단계 들어가는 거죠.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에. 자, 3단계에서는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공기출 가서 시행처별로 기출을 풀어보는 거예요. 랜덤형 시행처별 기출.
우리는 그동안 단원별 기출을 풀었다면 참고로 영어만 유일하게 우리가 시행착오 기출을 풀어야 합니다. 영어는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섞인 시행착오 기출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기출에서는 단원별 기출 풀고요. 대신 3단계 문제풀이에서 공기출 사이트 가가지고 랜덤 문제 제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행처별로 최근 기출 위주로. 그래서 최근 기출 경향을 보시고 두 번째는 이거 3단계 문제풀이 좀 설명 좀 드릴게요. (3단계) 문제풀이에서는 첫 번째 공기출 가서 시행처별 기출을 푼다. 단원별 기출에서 풀었다고 하지만 틀린 부분 또 틀려요. 랜덤 문제 풀다 보면 틀린 부분 계속 나오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최근 기출 경향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단원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최근 기출에서는 이런 게 나오는구나. 자, 두 번째, 저는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약한 부분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각각 단원별로 틀린 부분 통해서 내가 아직 이쪽 파트가 약하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동형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측정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저희 학교 쓰는 분들도 동형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도 실제 시험에서 점수 잘 나오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만큼 변별력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 강사님들이 어렵게 내기 때문에. 자, 대신 여기서는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5과목 순서, 시간 배분,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어려운 문제 넘어가는 연습, OMR 카드 적는 연습. 5과목 순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어를 먼저 풀기 부담스러우면 한국사를 먼저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언어 과목은 좀 앞쪽에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뒤에다 놓고 풀면요 앞에서 집중력 다 떨어진 상태에서 언어 과목 제대로 응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과목 좀 앞에다 놓고 풀되 국어부터 풀기 너무 부담스러우면 한국사 먼저 풀어도 상관은 없다. 시간 배분. 국어는 20분, 영어는 30분, 나머지 과목은 한 10분에서 12분, OMR 카드 5에서 10분 이 정도.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지나갈 것 같으면, 너무 넘어갈 것 같으면 뒤에는 문제 못 풀어요. 넘어가세요.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모의고사든 기출도 5과목 모아놓고 시전 연습을 할 건데 어려운 회차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래도 최대한 집중력을 유지해서 푸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실전에서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어려운 문제 넘어가는 연습.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연습이 안 되시는 수험생분들은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나왔는데 그걸 맞추려고 풀려갑니다. 그럼 못 맞추고 거기서 시간 뺏기고 뒤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풀 시간 부족해서 더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생분들은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이거 100점 방지용 문제다. 그리고 내가 못 푸는 난데도 못 푼다. 넘어가요. 그럼 나머지 문제 다 맞춘다. 그럼 고득점이 나와요. 우리가 절대 남들이 틀리는 문제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맞춰야 하는데 실수해서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를 틀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OMR 적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이거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시험장 갔을 때 특히 OMR 바꿀 때 당황해요. 자, 여기서 시전 연습을 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단계에서 이거 다 하고 싶은데 다 못한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는 데까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에게는 문제풀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출이 중요하지. 하지만 풀고 나서도 아마 남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기출과 마무리 받던 분들은 마무리 계속 봐주시고 기본서 받던 분들은 기본서 계속 봐주시고요. 기출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문제풀이는 왜 푸냐. 그래도 실전 연습을 해봐야죠. 그래도 푸는 연습은 좀 해봐야죠. 근데 이게 기출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출도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만 제대로 잡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동형 모의고사나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공기출에서 시행착오 기출에서 이 연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과목은 이런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영어, 행정법, 그리고 사회복지 개론입니다. 자, 행정법은 아예 생초보, 문외한 수준이라 이번 처음 하시는 거네요. 올인원을 듣고 있고 개론은 기출회독은 가능한 수준이긴 하나 올인원을 들으면 기출회독 중입니다. 개론은 기출회독 가능하면 올인은 빠르게 들으세요. 행정법은 효자 과목이에요. 처음엔 법률 용어 같은 거 어려울 수 있지만 행정학과 사회는 변수가 생기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행정법은 변수 별로 안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은 나중에 기본서 보고 기출 분석하고 그리고 마무리 교재 보고 최신 팔레트 강 들을 거 듣고 모의사 풀면은 행정법은 충분히 점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사, 행정법, 사회복지학은 크게 변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아직 시간이 많아요. 관건은 영어와 국어입니다.
자, 영어는 문법 네모나게 다 틀릴 정도로 적용이 안 돼요. 선생님의 유튜브를 듣고 신성희 패스 시점 용법 진동 시작 112 교재. 자, 여기서 좀 제가 조정을 해드릴게요. 지금 영어 전수를 보면은 70에서 75점이라는 거는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서 조금씩 아마 골고루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하루에 3시간 반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영어는 충분히 90, 95 이상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 못해도 80 이상은 넘길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영어는 1단계는 저는 기초 어휘, 수능 어휘를 좀 제대로 보시고 그리고 기초 문법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문법 시중에 있는 기초 문법을 봤으면은 바로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교재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잠시 유튜브 한번 좀 켜볼게요. 유튜브에 상크유자 TV 들어가시면요. 영어 독학거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중앙연문법 3800제 활용하는 방법, 천임은 활용하는 방법, 패스 시점 연법 5 활용하는 방법, 뭐 수능어휘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 활용하는 방법도 나와있고, 자이스트도 이렇게 나와있고, 공문어휘 활용하는 방법 정말 자세히 잘 나와있는데요. 또한 여기 보시면은 공무원 교차 소방영어 20문제 푸는 요령, 스킬 같은 거 이거 나중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저희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영수파 부편전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영어 공부법. 여기에 2022년 국가지방제 영어 독학커리 상세하게 하나하나 링크 다 달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자세히 보세요. 단기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시간 충분히 많습니다. 영어는. 제 독학커리는 6개에서 8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 충분해요. 자, 그래서 1단에서는 기초어휘 그리고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교재를 풉니다. 요 교재는 상당히 좋아요. 지문이 좋아요. 물론 중학교 교재라서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긴 한데 좀 어려워요. 기초랑 그리고 준1호에 가깝습니다. 근데 중앙연법 3800제 교재는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해설이 좀 부실하다. 그래서 기초가 진짜 부족하신 분들은 기초 문법 강의를 좀 듣고 이걸 풀기 추천드리고 근데 지금 전서 70점대 나오니까 바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재의 장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초 문제들을 좋은 문제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많이 다룹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우리가 문법을 꼭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문법을 독해에 응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법을 알면은 독해 문장을 더 쉽게 문장 구조 분석할 수 있고 더 쉽게 직독직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해 연습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많이 다룹니다. 이게 1단계. 저는 1단계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대로 공부하시고 영어가 쉽든 어렵든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 투자하는 건데. 자, 2단계에서는 일단 기초의 한 300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앙연문법 3800제를 다시 한번 이해독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론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론 이해 위주로만 보시고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틀려요, 보통. 그리고 필기 다 해놓으세요. 가끔씩 유튜브 보고서 뭐 합격생분들이 필기하지 말라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건 상위권 수험생들 가능한데 일반 수험생들 필기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줄여나가는 공부해야 돼요. 필기해야도 어차피 또 틀리고 또 틀립니다. 근데 필기를 안 하면 뭐가 문제냐면 다시 다 해야 돼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문독해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구문독해. 구문독해는 가장 좋은 교재는 천인문 기본 베이직입니다. 공무원 선생님 교재들이 아니라 천인문 베이직. 제가 공무원 선생님들 교재를 다 리뷰해봤을 때 아쉬운 게 뭐냐면 어려워요. 난잡하고 인강을 팔아야 되니까 해석도 자세히 안 나와 있고 어렵고 난잡하고 해석이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수험생들 구문독해를 해도 섞여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천인문 베이직 쉬운 거 해석을 시켜보면은 감독해야 합니다. 해석을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든 교재, 천인문 베이직, 요걸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교재 리뷰 게시판이 있어요. 수험생 교재 리뷰. 들어가시면은, 영어 강사님들이 교재 장점, 단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자세히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나중에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들은 본인 교재나 강의에 대해서 좋은 점만 말하지 단점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장점, 단점, 그리고 활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무원 강사님들 교재가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들 어렵고 기출 짜집기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그냥 좀 쉽고 좋은 문제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거든요. 모든 걸 강사님들 영어 대학 강사님들의 커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강사님들은 이제 기출로 영어 기출은 기출만으로는 안 된다.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된다. 계속 말을 할 거예요. 왜냐면 본인 강의를 팔아야 되니까. 교재를 팔아야 되니까. 근데 영어도 기출이 상당히 중요해요. 낫던 포인트가 계속 나오고. 독해 똑같이 안 나오죠.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우리가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답의 근거 찾는 연습도 같고. 하지만 기출이 독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똑같은 질문 당연히 안 나와도 독해 영어에는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나오는 어휘들 위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이 독해 지문이 있다고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기출인데 이제 제 분석 이제 자료인데 우리는 기출이 좋은 게 뭐냐면요. 답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빨리 읽다 보니까 근거를 못 찾는 거예요. 빨리 읽기만 하니까. 내용 파악하면서 이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또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단계별 연습을 해가지고 독해 실력을 가장 확실하게 올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독해를 단계별로 연습을 했다면 나머지는 이제 어휘 싸움입니다. 여기에 있는 어휘들을 실제 독해에서 쓰이는 어휘들은 자주 반복돼서 쓰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납니다. 처음에 그 영어 공부 시작할 때 우리가 기초 어휘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독해 싸움이거든요. 독해의 마지막은 결국 독해형 어휘예요. 근데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출에서 자주 쓰이는 독해형 어휘는 계속 쓰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면은 어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 상당히 중요하고 강사님들의 어려운 교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공포 마케팅이에요. 자, 그래서 구문 독해는 천인문 베이직으로 들어가되 여기서 우리가 문장을 이제 보통 수험생들이 해석 잘 못해요. 왜냐면 문장 안에는 어휘와 어법과 구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휘, 어법, 구문을 제대로 해석하는 수험생들이 많지가 않다. 왜? 문법 시간에 너무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강사님이 설명해줘가지고 독해서 제대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험생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재를 봐야 돼요. 두 번째, 지문이 짧아야 돼요. 근데 강사님들의 교재가 너무 길어요. 구문 독해 교재 리뷰해봤을 때. 세 번째, 좋은 구문으로 반복돼야 합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온 게 천인문 베이직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문 독해 연습할 때는 직독직해. 자, 잠시 제가 화면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직독직해. 영어는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가끔씩 해석을 시켜보면은 영어 문장을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여러분 실전 시험은 그런 시간 없어요. 문장이 길기 때문에 직독직해 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끊어읽기. 이게 기초독해 연습이에요.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구문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독해 지문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 70점대 학생들 테스트를 해보면은 요 1, 2단계 너무 빈약해요. 왜냐면 강사님들의 커리 자체가 빈약해요. 기초 단계가. 강사님들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진도를 교재나 강의를 쫙 늘어나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계속 어려운 교재를 풀 좀 해야지 학생들이 불안해지고 그럼 더욱더 강의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영어 강사님들 취약한 점이 뭐냐면 영어 강의가 너무 많아요. 그럼 다른 거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도 잘하는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교재로 그냥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1, 2단계 제대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3단계부터는 어휘는
이제 공무원 어휘 보시고요. 어원이 잘 나와 있는 교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도 이제 공무원 문법, 여기서 패스 시전 영문법 들어가는 거예요. 패스 시전 영문법 5에서 진도별 시크 111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문법 교재 중에서 제일 잘 맞는 교재는 요 패스 시전 영문법 5입니다. 이 교재는 다들 몰라요. 왜냐면 교재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강사들의 교재를 리뷰해봤을 때 다른 강사의 교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양이 많고, 두 번째 기출 지문을 그냥 따오기 때문에 기출 지문을 풀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법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섞입니다. 근데 이 교재는 진도별 시체크 111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랜덤형 예서문제 444라는 부분이 있어요. 랜덤형 예서문제 444는 이건 랜덤 문제예요. 이건 좀 나중에 풀어도 되고, 진도별 시체크 111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문법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문법 포인트가 제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단원별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수험생들 상당히 보면은 종종 오해하는 게, 선생님 단원별 문제 푸니까요 그쪽 파트의 문제만 다 있기 때문에 답이 다 뻔히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원별을 모아놨으니까 답이 보이는 거지, 우리가 그 단원별 포인트가 랜덤으로 나오면은 암기가 안 됐으니까 섞여서 안 나와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는 우리가 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 적용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적어봐야 돼요. 이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교재를 봤을 때, 리뷰 봤을 때 뭐냐면, 문제가 어렵거나 기출 그냥 따오기 때문에 섞여요. 섞이는 게 문제예요. 최대한 안 섞여야 합니다. 근데 이 교재는 풀고 나면 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패스시전 영법 5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의문은 이해도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혹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여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의문 1회 독은 해석과 문장 구조 분석. 다시 이해독할 때는 필기 지우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되,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 독해 노트에 모아두시면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이스토리도 마찬가지고 영어 연도부 기출 풀 때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다 독해 노트에 만들 겁니다. 모아놓을 거예요. 독해 노트라는 거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하는 거다. 이거 왜 하냐?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 가끔씩 독해 지문 해석 안 되는 경우 있죠. 막 못 읽거나, 아니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취약한 문장 구조를 제대로 체크를 못한 상태로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시험장 가서 비슷하게 나온 거야. 그럼 또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장 갔을 때는 우선 독해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해석을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해 노트 만들다 보면요, 이게 내가 약한 문장이 계속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급 구문 독해가 필요 없습니다. 실제 강사님들은 막 어려운 과정 계속 만들어요. 이거 봐라, 저거 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낳는 거 없이 계속 넘어가면 바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어 독해를 못 하시는 분들 막 하프못을 풀고 있지 않나? 남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하프못을 풀고 있지 않나? 아니, 문장을 제대로 못 읽는 분이 막 구문 천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중급 구문 독해. 남들이 하니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하는 학생분들 중에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해도 상관없는데, 기반이 약하거나 제대로 기초 약하신 분들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교재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출로 충분해요. 기출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너무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천의문 이해도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형별 독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형별 독해 가장 좋은 교재는 뭐냐면요, 자이스토리예요. 수능 교재. 기본 고1, 그리고 완성 고2, 실전 고3. 자이스토리 독해가 왜 좋냐? 일반 강사님들 독해 교재가 문제점이 뭐냐면요, 다 기출 지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제대로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상태에서 푸는 게 아니라 어려운 지문을 보니까 몇 문제 못 풀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지문을 몇 문제 못 풀면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풀 수 있는 지문 여러 지문 푸는 게 낫죠. 또 만약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 푼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거라도 어려운 유형은 어렵습니다. 근데 자이스토리 독해를 추천하는 이유는 해설이 완전 과외식이에요. 상당히 자세합니다. 자이스토리 독해 보시면은, 자, 자이스토리 독해 해설 끝판왕이에요. 문장 구조 분석 잘 돼 있고, 직독직해, 그리고 답의 근거, 왜 정답의 근거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어법 상당히 자세합니다. 자이스토리 독해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님들의 어려운 교재도 풀지 마세요,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거는 기출로도 충분하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특정 과정을 인강을 들었다고 해서 점수 잘 나오면 영어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스타 강사의 풀패스 인강 듣고 있는데, 그런데 불과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너무 많은 과정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넘어가기만 바빴어요. 기본부터 탄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어려운 교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왜냐면 우리 다른 것부터 해야 돼요. 영어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주량하는 공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자의수 독해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접근하는 방법,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 같은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저희 블로그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게시판에 독해 유형별 접근법 요거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유튜브에서도 상쿠지자TV 들어가시면은 기출 20문제 푸는 동영상이 있어요. 여기서 유형별 접근법 제가 좀 언급해 드리거든요. 언급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 공무원 교체 소방영어 20문제 푸는 요령, 요것도 한번 나중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형별 독해를 풀 때는 여러분들 유의할 점이 뭐냐면요, 시간 재지 마세요. 왜냐면 시간 배분은 우리가 나중에 20문제 구성인데 뭐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동영 모의고사 하면 되고, 유형별 독해까지는 시간 배분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조언을 드리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시간 배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 시간 배분하면 뭐가 문제냐면 내용파 다 놓치고 그냥 있는데 급급합니다. 그리고 감독해를 하게 돼요. 그럼 많이 틀려요. 감독해를 하니까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취재자가 의도한 매력적 오더에 걸린다는 거죠. 자, 천천히 푸세요. 맞추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글을 읽으면서, 독해서 상당히 중요한 게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과 키워드에 표시를 해주세요. 주제나 제목 같은 거에도. 왜냐면 우리가 표시를 안 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내용이 섞여요. 또 내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내용이 섞인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글을 읽어서 중심 내용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풀 때는요,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빨리 읽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요,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용이 왜곡이 됩니다. 근데 그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면 매력적 오답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표시한 부분 위주로 계속 내용 파악을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하고 지문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만 계속 의식해주세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제는 나오겠죠. 바로 답 보지 마시고 해석 보지 마시고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된다고 할게요. 그럼 절대 이 부분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은 시간 뺏겨요. 그리고 이거 바로 해석 보면은 여러분들 내용 유추하는 게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고요.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이 앞문장과 해석이 안 됐던 부분, 문장의 앞문장과 그 뒷문장 내용 파악을 통해서 유추하세요. 비록 해석은 안 되었지만 내용 파악상, 문맥상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근데 이게 실제에서 필요해요. 이게 실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리뷰할 때, 리뷰가 중요해요. 첫 번째, 답의 근거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해주세요. 공무원의 소방영어가 수능보다 나은 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빨리 풀어야 돼서 어렵긴 하지만요, 답의 근거는 명확하게 줍니다. 이렇게 답의 근거 다 있어요. 수험생들 빨리 읽느라 못 찾아서 그런 것 뿐이지, 가끔씩 재진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추론이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근거는 명확하게 줍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암만 문제를 많이 풀어도 내용이 좀만 어려우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독해 연습은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막 어려운 점을 푸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점은 이런 연습도 안 돼요. 왜냐면 읽지를 못하니까. 아예 본인이 읽을 수 있는 지문으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답을 분석하세요.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러면
출제자가 의도한 매력적 오답 포인트 보입니다. 아, 우리를 떠들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치는구나. 이런 걸 다 정리하면서 분석하면 이게 리딩 스킬. 자, 두 번째.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우리가 그냥 넘어가되 앞뒤 문맥 유추해서 풀자였잖아요. 하지만 풀고 나서는 아까 천일문에서 했던 거 독해 노트 정리하세요. 그럼 자신만의 취약한 문장이 계속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철저하게 문장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안 하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본인이 뭘 못 읽는지 몰라요. 이걸 하시는 분들은 시험장 갔을 때 못 읽는 문장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자, 세 번째. 기출도 독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독해형 어휘 때문에 그래요. 저는 독해형 어휘 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트 하나 만드세요. 앞부분에는 기출 풀면서 어휘랑 생활영어. 그리고 가끔씩 독해에서 보기양에 있는 막 어휘도 있어요. 막 빈칸에 어휘 넣는 거. 그런 거를 앞에다 정리해 주시고요. 뒷부분에다는 이제 독해 풀면서 모르는 단어.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독해에서는 쓰는 어휘만 계속 써요. 마지막 싸움은 어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독해를 단계별로 연습했다. 그럼 막판은 이제 어휘 싸움입니다. 독해 지문 안에 있는 어휘를 많이 아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독해 지문 안에 있는 어휘를 잘 모르시면은 막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독해형 어휘들 많이 챙기세요. 왜냐면 쓰는 단어 위주로만 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3단계. 자, 이제 마지막 4단계. 참고로 생활영어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 그리고 생활영어 다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 블로그 가시면은 저희 생활영어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수거 생활영어 자료 한 2,800개만 정도 될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챕터 시간에 뽑아가지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영어 자료. 자, 그 다음에 문법은 패스지도 문법 5가 좋은 게 이 한 거 다 끝낼 수 있어요. 진도배 시작해 111은 복습하시고요. 복습할 때는 이제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 다시 문제 복습하면서 틀린 문제 위주로 계속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랜덤형 예선문제 444를 푸는 거예요. 랜덤형 예선문제 444는 랜덤 문제입니다. 랜덤 문제 많이 틀릴 거예요. 왜냐면 랜덤 문제 많이 맞추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론과 포인트가 암기되어 있고 단원별 적용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수험생들이 보통 우리 문법이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3문제에서 4문제. 그럼 4지선다이라고 하면은 12개에서 16개 포인트 나오는데 많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문법 많이 안 푼 게 아니에요. 너무 섞인 랜덤 문제 많이 풀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론과 포인트 암기를 충분히 해야 되고 단원별 적용 연습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랜덤 문제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기출도 어차피 랜덤이니까. 기출도 풀 거니까. 근데 많은 선생님분들이 이론과 포인트 제대로 암기 안 돼 있고 단원별 적용 연습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하프 모의고사나 막 여러 가지 무슨 900제나 막 랜덤 문제 많이 푼다는 거예요. 그럼 섞여요. 문법 문제는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나오는 포인트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틀리면 안 돼, 절대. 만약 문법이나 어휘는 전 틀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순서의 암기 파트고 모르는 문제 나와도 어휘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해석으로 유추해서 풀 수도 있고, 설마 독일에 나올까지 모르지는 않아요. 성어법 풀 수 있고요. 문법은 이미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암기가 안 된 거고 단원별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는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다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출제 포인트 관련된 문법 포인트 나오는 것만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법과 어휘는 다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출 들어가면 돼요.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라면 저는 처음에 공무원 기출 바로 들어가면 어려워요. 경찰 영어 기출 추천합니다. 왜냐면 경찰 영어 기출이 올해가 마지막에서 책은 안 나와요. 공기출 가서 다운받으면 되는데 공무원하고 포인트는 같은데 문제는 좋아요. 그래서 좀 쉬워요. 공무원보다. 공무원 기출 바로 들어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 영어 기출을 한 달 정도 풀고 그냥 공무원 영어 기출. 경찰 영어 기출은 한 2011년도부터 2021년까지 추천합니다.
2018년도 이후부터 어려워요. 경찰 영어 기출도. 2011년부터 2021년. 그리고 공무원 영어 기출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영어는 기출은 시행착오 기출을 추천드리는데, 최신 기출은 시대고시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영어편. 가격이 싸고 그냥 볼만은 합니다. 해설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또 해설 자세한 교재 보고 싶으면 해커스 교재 봐도 되고 에듀이 교재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신 기출 보고, 나중에 예전 기출은 신성일 선생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저한테 나중에 품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 교재라서 지마켓 들어가시면은 신성일 선생님 기출 교재가 있습니다. 신성일 영어, 요 하얀색 교재거든요. 요거 이게 2014년도에서 2010년도 거 40회 이상이 모아져 있어요. 전지진열. 2014년에서 2010년도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자, 여러분 영어는 개정이라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처럼 어려운 지문도 많고, 그리고 좋은 지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웬만한 어려운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나아요. 기출이. 자, 그래서 신성일 선생님 기출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신 기출과 신성 선생님 기출 사이에 빠진 부분은 공기출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출을 풀 때 기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 좀 쉬운 전제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옛날 사회복지 영어가 있었어요. 사회복지랑 교육행위연지. 이쪽이 쉬워요. 최신 거부터 옛날 순으로 쭉 푸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9급9까지, 9급 지방지, 9급 서울시. 서울시 좀 어려워요. 자, 이거 다 풀고 나서는 지상직. 좀 9급하고 비슷하고 국회 9급. 자, 요게 이제 평이한 난도예요. 자, 이제 좀 어려운 직렬? 7급 있잖아요. 옛날 7급 영어가 있었죠? 7급 9까지. 7급은 어려워요. 7급 지방지. 너무 점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틀린 부분부터 해서 약점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7급 서울시. 그리고 국회 8급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다 풀었어. 마지막 법원서기보. 법원서기보는 어렵다기보다는 거의 다 독해 위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21년부터 2010년도 총 140회가 넘습니다. 거기에 경찰까지 한 20회 넘는다 치면은 한 거의 160회예요. 자, 160회면은 하루에 하나씩 푼다 하더라도 4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동영까지 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출만으로 충분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 기출을 매일매일 풀기 힘들 거예요. 이거 안 푼 날은 자이스트 독해를 계속 이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을 안 푼 날은 자이스트 독해. 그리고 기출 푸는 날 자이스트 독해 풀지 마세요. 왜냐면 기출에 독해 열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이죠. 그래서 기출 우리가 20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문제 푸는 거와 관련해서는 저 유튜브 동영상에 보시면은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20문제 푸는 연습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좀 앞단계로 들어가세요. 바로 패스 시절 영법 5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지 방향으로 공단기 강사님 강의로 다시 돌아갔네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과연 강사님들 인강을 많이 안 들었을까요?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영어 인강을 듣는다 해서 영어 전서 잘 나오진 않아요. 아, 물론 대형 강사님들의 강의 듣고 합격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영어 기반이 있는 학생들, 영어 잘하시는 분들. 근데 일반 선생님들은 과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쉬운 점은 뭐냐면 과정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도 빨리빨리 나가요. 실력이 있다는 전제에 수업을 빨리빨리 나간다는 거죠. 선생님 문제점은 빨리빨리 나가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그냥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강의를 보니까. 그럼 넘어가요. 계속 어려운 단계로. 근데 영어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강사님 풀어주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강의는 최소로만 하세요. 필요한 강의 내만. 자, 그리고 매번 컬이 새로 나오면 교재 사느라 바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회독 못합니다. 점수는 안 오르고. 왜? 회독이 안 됐고 암기가 안 됐어요. 그럼 문제풀이가 안 된 걸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과목 잘 나오는 과목도 있지만 너무 강의에 의존하게 되면 강사님들이 1년 과정이니까 강의만 듣게 되고 회독 많이 못합니다. 강의를 최소화해야 돼요. 강사님들이 보통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줄이질 못해요. 공부량을.
다들 다 본인 강의 다 팔려고 하니까 다 보라고 합니다. 그럼 해독 못합니다. 자, 국어, 영어, 한국사는 전교재 전강의 들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안 돼요. 강사님들 강의 팔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제발. 저는 기본, 기출, 마무리만 추천합니다. 나머지 듣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하면 돼요. 그리고 기출과 마무리만 충분히 봐도 9급은 점수 나옵니다. 모의고사는 막판 3개월 하면 되고요. 강사님들 강의 팔이 속지 마세요. 자, 올인원 강의는 건너뛰고 좋아요. 뭐 건너뛰셔도 됩니다. 선제국어 문법편 47강 해도 기출실로 해독하면서 기출 문학, 비문학, 오답 해독하고 선제국어 마무리 좋아요. 마무리 시간에 나오면 그걸 들을지 아니 미리 들으세요. 왜냐면 강사님들이 교재가 늘 늦어요. 개정판이. 물론 재시생이라서 기존의 기출을 그 전까지 좀 보고 나서 마무리 봐도 좋은데 초시생들 잊지 마세요. 기다리면 안 돼요. 늦어요. 초시생들은 행정법이나 행정학처럼 개정이 많이 되는 과목을 개정판 들어야 되지만 국어, 영어, 한국사는 개정이 별로 없습니다. 국어도 개정된 부분은 특강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재시생들은 기다리지 마세요. 이 잔적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작년 마무리 교재 보세요. 시간 줄여야죠. 자, 기출해독하면서 준비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작년 거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기본서 강의는 행정법 개론 말고는 들은 상태니까 좋습니다. 개론도 작년 기본서는 들었습니다. 자, 오후에는 월화목금 행정법, 수토는 국어 기출. 왜냐면 이거 지금 행정법이 지금 많이 들어야 되니까 지금 4일로 잡은 거예요. 나중에 저희 끝나면 다시 이틀에 한 번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국어랑. 자, 저녁에는 월화목금 개론 좋습니다. 수토는 한국사. 마찬가지로 사회복지학 개론도 끝나면은 나중에 한국사랑 이제 반반씩 나눠서 이틀에 한 번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자, 정과목 기출 강의로 들어갈까요? 기출 강의는 필요한 과목만. 그리고 기출 풀려가지 마세요. 안 풀면 해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렸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해 안 되시거나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합격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파이팅!